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처럼 굴고,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웃고,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재미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퇴근 후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그 어떤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텅 빈 사람, 역할은 많은데 정작 나는 없는 것 같은 느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옷을 고를 때도 오늘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회의에서는 논리적인 사람으로, 점심시간에는 친근한 사람으로, 평가 면담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하루 종일 역할을 바꿔 입다 보면 저녁이 되어서는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확실했습니다. 20살 때는 이런 사람이었고 30살 때는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너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도 진짜 나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때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뿐. 거울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얼굴은 내 얼굴이 맞는데, 이 표정은 내 표정이 맞는데, 왜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웃고 있는데 진짜 웃는 건지, 괜찮은 척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SNS를 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올린 사진 속에 나는 행복해 보입니다. 밝게 웃고 있고, 멋진 곳에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나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나일까요? 요즘 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너무 많은 역할에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잃은 게 아니라 정체성을 남에게 맡겨두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원하는 사람, 가족이 기대하는 사람,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타인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나를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선택한 나는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 성실한 사람, 효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사는 이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조직에 잘 맞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 거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뭐지?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순간마다 다른 대답들. 그 많은 대답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나의 대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48살에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관직도, 신분도, 평가도, 명예도. 한양에서 강진까지 500리가 넘는 길을 걸어 내려가며 그분이 잃은 것은 지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인정, 자신을 증명해줄 모든 것들.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한양에서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정조 임금이 신뢰하는 신하였고, 뛰어난 학자였고, 개혁을 꿈꾸는 관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고, 그분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로 가는 길에서 그 모든 것이 벗겨졌습니다. 관복을 벗고, 갓을 벗고, 신분을 벗고, 이름을 벗었습니다. 아니,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적의 동생, 유배당한 죄인을 뜻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관직을 잃었으니 관리가 아니고, 한양을 떠났으니 학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잊혔으니 존재도 희미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정체성이 무너지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예전의 나는 사라지고 지금의 나는 형체가 없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진해서 그분은 자신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분이 쓴 글들을 보면 정체성을 잃은 사람의 문장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새로 설계한 사람의 문장입니다. 그분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과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전부 과거나 외부를 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지면 대답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는 미래를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나는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이 질문들은 전부 선택과 결정을 향합니다. 그래서 외부가 바뀌어도 대답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직함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분은 스스로를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태도로, 평가가 아니라 기준으로 자신을 만들어갔습니다. 여유당 전설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날마다 살피고 날마다 경계해야 한다. 여유당 전서. 그분에게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위나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지키는 태도가 그분을 만들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분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분의 정체성이 외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도 글을 썼고 백성을 가르쳤고 제자를 길렀고 책을 엮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그분은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그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분이 나는 관료다라고 자신을 정의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배지에서 그 정체성은 무너졌을 겁니다. 관직이 없으니 관료일 수 없으니까요. 만약 나는 정조 임금이 인정한 학자다라고 자신을 정의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 정체성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닦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 정체성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배울 수 있고 유배지에서도 닦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업이 곧 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으면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그 회사 이름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요? 명함을 내밀 수 없으면요? 그때부터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느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라고 느낄 때는 내가 의미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뜸해지면요? 관심이 줄어들면요? 갑자기 내가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실패하면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성공하면 비로소 내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되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느낍니다. 외부의 결과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외부에 위탁한 구조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기가 바뀌는 구조. 상황에 따라 자기가 흔들리는 구조. 역할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구조. 그렇게 살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는 계속 변하니까요.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고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내가 속한 자리도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어제 칭찬받았던 일이 오늘은 비난받을 수 있고 오늘 인정받는 태도가 내일은 구시대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지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능력이 나중에는 쓸모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나를 맡겨두면 나도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정체성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로 살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타고난 성격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지켜갈 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정체성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그걸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진짜 나를 발굴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리 테스트를 하고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체성은 성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체성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건 성향일 뿐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기쁘든 슬프든 그건 감정일 뿐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그건 이력일 뿐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당신이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갈 것인지입니다. 정체성은 당신이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 것인지입니다. 정체성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기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그분은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 기준이 그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목민심서.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유지되는 것. 그게 진짜 정체성입니다. 타인의 시선 앞에서만 유지되는 것은 정체성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친절한 사람은 친절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입니다. 평가받을 때만 성실한 사람은 성실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건 계산입니다. 이득이 있을 때만 정직한 사람은 정직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건 조건입니다. 진짜 정체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나타납니다. 손해여도 나타나고 불리해도 나타나고 힘들어도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키는 태도가 있습니다. 불리해도 선택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손해여도 버리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혼자일 때도 유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그게 정체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바쁠 때도 약속을 지킵니다. 귀찮아도 정확하게 답장합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득이 없어도 도와줘야 할 사람은 돕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건 타고난 게 아닙니다. 선택하고 반복한 겁니다. 정체성은 생각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머릿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그렇게 행동하는 게 더 강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100번 다짐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손해를 보면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게 10번, 20번 쌓이면 그게 당신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8년 동안 반복되니까 그게 그분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정약용은 학자다. 그게 그분을 정의하는 말이 됐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보상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분이 정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18년 동안 쌓이니까 그게 정체성이 됐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 화가 나도 참은 것, 손해여도 선택한 것, 아무도 몰라도 계속한 것. 그게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됐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것이 당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역할만 많고 정체성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정체성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정체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는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챙깁니다. 자기가 지쳐도 먼저 물어봅니다.
괜찮아?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어쩌면 평생 그래왔습니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배려하는 사람. 본인은 그냥 당연하게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쌓여서 그 사람을 만든 겁니다. 누군가는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인정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정직한 사람. 거창하게 선언한 적은 없지만 행동으로 증명해온 겁니다. 누군가는 약속한 일은 끝까지 합니다. 힘들어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 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해냅니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스스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만든 겁니다. 정체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만든 정체성도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는 학자다라고 선언한 게 아닙니다.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연구하고 매일 제자를 가르치면서 그게 쌓여서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분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배우는 것은 날마다 쌓는 것이요. 도를 행하는 것은 날마다 닦는 것이다. 경세유표. 날마다 쌓고 날마다 닦는 것. 그게 사람을 만듭니다.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실천하는 게 더 강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더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정체성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화를 함부로 내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먼저 사과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겁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정했는데 막상 지키려니 불편하고 힘듭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정했는데 막상 참으려니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정했는데 막상 솔직하게 말하려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정체성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어색해도 계속하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그게 당신이 됩니다. 첫 번째 주는 힘듭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지키기 싫은 순간이 계속 옵니다. 바쁜데 약속 시간을 맞춰야 하고 피곤한데 약속한 일을 해야 하고 귀찮은데 약속한 답장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에이,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도 힘듭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집니다. 약속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 신뢰가 쌓입니다.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지나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됩니다. 안 지키는 게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때부터 그게 정체성이 됩니다. 중요한 건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다는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인정받는다는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옳다는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 적극적이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자기 PR을 잘해야 하고 인맥을 넓혀야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이 살고 싶은 방식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조용히 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경쟁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만들면
세상이 바뀔 때마다 정체성도 바뀝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게 성공이었는데 지금은 저런 게 성공입니다. 그러면 정체성도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만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가 바뀌어도, 평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당신이 정한 기준은 그대로니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의 기준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세상이 인정하든 말든 그분은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유지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지켜지는 것, 손해여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쌓이면 그게 당신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이유는 정체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외부에 맡겨뒀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당신을 정의하고, 관계가 당신을 증명하고, 성공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흔들리면 당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만든 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평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상황이 달라져도 유지되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자신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지위를 잃었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평가를 잃었지만 기준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선택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이 이미 당신의 사람됨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 화가 나도 참은 것, 손해여도 지킨 것. 그게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됐습니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지난 한 달만 돌아봐도 됩니다. 당신이 지켜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었지만 출근한 날들, 화가 났지만 참았던 순간들, 손해였지만 도와준 일들, 피곤했지만 들어준 이야기들, 귀찮았지만 지킨 약속들, 아무도 몰랐지만 계속한 노력들. 그게 전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 딱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지키고 싶은 방식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정체성은 편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익숙한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매일 지키는 것이 당신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동안 그렇게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매일 글을 쓰고 연구하면서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당신도 역사에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에게 남으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만 정해도 됩니다.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